만약에 실제 전장이었다면 오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거야. 필사직생, 죽음을 품고 적의 심장에 상륙하라. 우리 해병대는 적 지역으로 투입하게 됐을 때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백전백승, 실전 같은 훈련으로 승리를 쟁취하라. The hottest fire forges the strongest steel. Hillsung, that makes us truly mujak or invincible. 적을 두려움에 떨게 혈맹의 진격. 불경 함야동 쌍용 훈련 현장을 받아 일부 강한 뿌리, 강한 철을 만든다. 유난히 무더웠던 지난 여름, 포항 인근의 한 전투훈련장. 한국과 미국, 영국 해병수색대가 합동훈련을 위해 모였습니다. End stage we're trying to accomplish is full mission rehearsal prior to our execution of the raid. And we will walk through basically each part, starting from where the aircraft are going to land, all the way through to securing the building, and then back through for exfil. Are there any questions? Okay. If that's it, if there's no questions, then go ahead. 해병대는 상륙 작전이 주 임무지만 도시에서의 작전도 중요한데요. 이 훈련은 상륙 작전 시 공중으로 적진 후방에 침투한 병력들이 시가지를 소탕하는 훈련입니다. 소규모 병력으로 근거리에 있는 적을 진압하는 상황에서 어디에 숨었을지 모르는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정교하게 작전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드디어 옥상. 최종 목적지를 확인합니다. 안전하게 철수까지 마쳐야 상황 종료입니다. Yeah, you had a hard time? How was it? Good? It's good, yep. Yeah. 잘 된 것 같으세요? 예, 처음에 좀 어색했지만 이제 좀 잘 맞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 물 한 모금도 함께할 만큼 가까워진 이들. 국적을 떠나 해병대라는 동질감으로 서로의 등을 지켜줄 수 있는 아군이기에 가능한 거죠. 우리는 이 관계를 혈맹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훈련은 건물 소탕 그리고 진입, 소부대 전술 기동 등을 이제 숙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 영, 한 측과 같이 이제 한 개 팀을 꾸려서 하는 과정이 되겠고, 이 훈련은 CQB라는 훈련입니다. 도시 지역 소탕을 위한 근접 전투죠. 소규모 병력으로 하는 작전인 만큼 서로 호흡을 맞추기 위해 각자의 방법을 보여주고 상대의 방법을 받아들이며 반복 또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해병대가 진입을 시작하는데요. 하고 들어갈 건물 있으면은 다 들어가. 정면까지 다 보는 거야. 정면까지 다 보고 총구가 먼저 보이면 안 되니까 접어서 확인하고 스캔. 들어와서 보고 스캔하고 제일 위험한. Can they watch how we come in from right here? 오케이. Okay. 들어오시면 됩니다. Sam right there. 이번에는 미 해병대 차례입니다. 실전 경험이 많은 미 해병은 속도를 중시합니다. 배워야 할 점입니다. 마지막 인원 지나가면은 항상 마지막이라고. 나는 앞만 보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걸 못 봐. 경험과 경험이 만나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순간. I catch up. With team moving, is last man is back. Security. Rear security. Rear security? We're kind of limited to that. Yeah. If there's more people, yes. The whole
The whole purpose of this is to see how you guys do it, and then you see how us, and then we try to integrate so we can flow together. Flow together. 현대 전장의 특성과 합동 훈련의 중요성이 온전히 느껴집니다. 서로 좀 상이하게 다른 지점이 있지만 그거를 이제 합을 맞춰서 이제 팀으로 같이 움직이는 그 자체가 서로의 목숨을 좀 도와주고 서로 살려주는 이제 동료로 생각하고 같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불가능도 가능하게. 세계 2위의 정규 해병 전력인 대한민국 해병이 올해도 미 해병대와 의기투합했습니다. 2012년부터 실시해온 쌍용 훈련은 한미 해병대가 합동으로 시행하는 4단급 상륙훈련입니다. 과거의 상륙작전이 바다를 통해 들어오는 것이었다면 현대전의 상륙작전은 바다와 땅, 하늘에서 동시에 돌격하는 이른바 동지기동작전으로 진행됩니다. 때문에 해병에게는 누구보다 높은 정신력과 체력이 중요합니다. The Marines kick down the door. We are the ones that either siege a lodgment, whether that is from the amphibious ocean side of littoral operations. That is why our training from boot camp or officers training and then continuing into the fleet Marine forces is so difficult and requires so much continuous attention. 영예의 빨간 명찰을 수여받기 위해 해병대를 선택한 인원이라면 신분에 상관없이 군사기초훈련과 IBS 고무보트를 운용하는 상륙기습, 공수, KAV 해상훈련 등을 강도 높게 실시하여 상륙작전 수행 능력을 구비함으로써 다양한 방책을 운용할 수 있는 핵심 전력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6.25 전쟁 당시의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당시 인천 상륙작전은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컸지만 한미 합동의 성공적인 작전 수행으로 서울 수복과 전세 역전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Marine and 7th Division units, assisted by the 17th Rock Regiment, drove the North Koreans out of the city on 26 September. 과거의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북한은 분명히 해병대와 상륙작전 능력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상륙작전을 감행함으로써 북한의 입장에서는 즉 후방에 대한 병력의 어떤 분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군의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가장 핵심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는 한방의 핵펀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병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담금질의 시간이 필요하죠. 오늘은 사격의 기본 0점 사격 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기 위한 네발이야. 이 표적지의 한 칸은 0.7cm야. 노란 선을 조준했을 때 3cm가량 하단의 탄착점이 형성이 돼야 돼. 최근 전투가 우리 해병대 기준 월남전이야. 베트남 전쟁의 기준으로 했을 때 250m 또는 200m 거리에서 살상률이 90%가 넘었대. 그 경험을 토대로 200m 또는 250m 기준을 삼아서 0점을 잡는다. 알겠지? 알겠습니다. 훈련도 실전처럼 먼저 탄을 지급받습니다. 전장에서는 생명줄입니다. 방탄조끼도 입는데요. 입는 방법부터 다릅니다. 이게 병사들이 주로 입는 똑같은 조끼죠? 예. 너무 무거운데요? 무거워요? 예. 생각보다 너무 무거워요. 탄과 방탄조끼가 준비되었다면 그 다음 필요한 것은 집중력입니다. 긴장감 속 본격적인 사격이 시작됐습니다. 탄피망 부착합니다. 실탄 장전. 실탄 장전. 조정관 한발. 조정관 한발. 사격 개시. 0점 사격은 명중률을 높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로 총과 날을 맞추는 과정입니다.
좌선 완료 여부. 완료. 우선 완료. 사격 끝난 인원은 전방에 나가서 표적지 확인. 0점이 맞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표적지에 탄착권을 봐야 하는데요. 세 발의 총알이 직경 3cm 원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사선 앞에 병력들이 나가 있으니 주 사수와 예비 사수들은 병기 접촉하지 않습니다. 처음 사격하는 1, 2병들은 다소 긴장한 모습들이 있고 상병장들은 그래도 능숙하게 사격을 임하고 있습니다. 탄착권이 형성되었다면 눈과 가늠자, 가늠쇠 목표물이 일직선이 되도록 조정 나사를 조절합니다. 잘 쏴줬어요? 생각보다 잘 맞지가 않아서 계속 크리크 수정을 하긴 했는데 이번에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군인이라는 거는 전시 상황을 대비해서 존재하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연투 사격을 할 때 집중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점이 잘 잡히면 여러 발을 쏘더라도 일정한 탄착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강을 쏘았잖아. 맞습니다. 이게 첫 번째 쏜 거란 말이야. 맞습니다. 크리크로 우로 갔다가 상으로 조절해야겠지. 맞습니다. 네 발 쏜 거 아니야? 그 두 번째 쏠 때. 해병대 같은 경우 분기당 한 번, 또 사격 이제 교육훈련 집중부대가 되게 되면은 한 개 대대가 한 달 동안 계속 쭉 사격을 나가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현재 인원들의 필수적인 군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이 짧아졌고 1년 6개월로 해서 주기적으로 병기가 계속 교체되게 됩니다. 직책별, 사수별로 계급이 훨씬 더 빠르게 순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격을 나올 때마다 0점 사격을 진행함으로써 인원들의 병기 0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기관총 훈련 중입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경기관총입니다. 그 아는 인원들하고 모인 인원들 그 두 명씩 짝지어가지고 분해 결합, 그 다음에 명칭, 재원을 숙달을 한다. 알겠나? 기관총은 연사를 하고 나면 뜨거워진 총열을 바꿔줘야 하는데 이 기관총은 총열을 신속하게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밀대 뭉치를 눌러서 먼저 빼주고 그 다음에 활동부 뭉치를 빼주고 보통 이게 헐렁하고 당겨놓고 완전히 틱 하면 바로 빠진답니다. 기관총을 다룰 때는 빠른 분해와 조립이 기본입니다. 2인 1조라 선임의 역할이 크죠. 사격하다가 기능 고장이 났어.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눈이 중요하니까 맞아. 먼저 숙인 다음에 덮개 열고 보지 말고 또 뜨거우니까 손으로 이렇게 먼저 여기 이물질 있는지 안전한지 확인한 다음에 만약 이물질이 있으면은 불량탄피 같은 거 있으면은 우리가 직접 제거해서 다시 닫아서 사격한다. 저희가 그 사수 죽었을 때 대처법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좋아요. 네. 전투 중 비상 상황에 대한 준비도 이들의 임무죠. 사격을 하고 있는데 이제 K-15 사수가 사망했을 경우에 부사수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격 중에 사망을 하면 몸을 안아서 옆으로 돌리고 맞습니다. 부사수가 바로 투입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세산이가 부사수 해보자. 이때 중요한 건 적의 총탄에 맞지 않도록 몸을 세우지 않은 채 새롭게 사격 태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좌우 간격 더 충분히 벌려. 텐트 방향은 앞쪽과 뒤쪽이 입구가 나올 수 있도록. 알겠지? 본격적인 상륙 작전을 위해서는 장비 점검도 해야 합니다. 해안을 점령하는 것만큼이나 점령 후 점령지를 안정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계절과 장소를 막론하고 전장의 피로를 풀게 해줄 나만의 지리기에
꼼꼼히 살펴봅니다. 유명한 번역? 너네 지퍼 이상 있다고? 저희 양쪽 지퍼 4개 다 이게 올라가긴 하는데 안 잡힙니다. 알겠어. 이거 바꿀 수 있으면 교체해줄게. 알겠습니다. 저희가 출전 태세 정비를 하면서 텐트 수가 해당 인원과 짝이 맞는지와 그리고 방충망이 고장났다던가 아니면 텐트에 그 구멍이 나 있던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항상 신경 쓰지 않으면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죠. 이유 있는 진지함입니다. 한번 입대할 거면 멋있게 입대하고 싶어서 해병대에 입대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해병대로서 조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하여 이번 훈련에 굳건한 마음으로 임한 것 같습니다.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들의 말처럼 안 되면 될 때까지 그야말로 최강이 되기 위해 스스로 해병을 선택한 대원들. 귀신 잡는 해병, 영원한 해병이 되기 위해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난 저녁, MZ세대 해병들의 생활은 어떨까요? 이 수경 뭐예요? 난 처음 봤어요 이거. 이게 이제 제 수경인데 해병대로서 이제 빠질 수 없는 수영 실력을 위해서 매 주마다 이제 수영을 하기 때문에 멀려나서 이제 수영을 할 수 있도록 언제나 이제 출전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하다는 이것. 소중하게 보관을 해주셨나요? 있습니다. 저희 정모는 이게 중요한 행사나 수료식 날 일단 쓰기 때문에 비닐에 씌워서 소중하게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식사 안 하시고? 밥 먹고 배가 고파서 또 먹으려고. 밥 먹고 또? 네. 밥을 더 먹는 게 낫지 않아요? 아 근데 배가 좀 더 고파가지고. 맨날 이렇게 먹는 거예요? 아니 맨날 이렇게 뭐 가끔. 오늘만? 내 몸 자꾸 피하려고 그러는 거야? 여기는? 식사 안 했어요? 먹었습니다. 식사했는데 왜 간식 안 먹고? 함요. 대한민국 육지와 바다를 누비는 해병인데 이 정도는 먹어줘야죠. 본격적인 상륙 훈련을 앞두고 해병들이 점검을 위해 모였습니다. 일정부터 각 소대가 맡은 임무까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준비도 훈련의 과정이니까요. 우리 그 배 언제 탄다 했지? 이번 주 금요일 맞나? 배에서 여러분들 훈련을 하게 될 때 항상 주의할 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안전. 배에서 쫓기 때문에 여러분들 질서 있게 움직여야 되고 훈련 끝날 때까지 계속 신속한 동작 보여주고 목소리, 큰 목소리 나와야 돼. 우리 그 땅을 보호를 해야 하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군인이 있는 거지, 맞지? 맞습니다. 실전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좀 훈련에 임해줬으면 좋겠고 마음을 가지면서 해병대 다르구나 보여줄 수 있겠지? 알겠습니다. 해병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한미 해병대 군수단의 교류가 있는 날입니다. 미 해병이 운용 중인 무인 항공기 푸마입니다. 가볍고 조립이 간편해서 빠르게 배치할 수 있고 항속 시간이 긴 것이 장점입니다. 지형 정찰, 장애물 감지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죠. Wingspan itself is 9 feet 2 inches. It's about lengthened 4.5 feet. So they're typically operating anywhere between 500 to 1,000 feet above ground level. I would be able to design a flight pattern for the Puma to circulate around my CSSA to just pick up on any abnormalities or anything that's of interest of me. These images here are just an example of the quality of resolution that you can get from the Puma system itself.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나타난 것처럼 현대전의 모든 양상이 이제는 드론과 무인기를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해병대의 주요 임무인 상륙작전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해병대 역시 다양한 드론을 실전 배치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드론은 68kg의 짐을 싣고 시속 100km의 속도로 70km 거리를 날 수 있습니다. 멀리 있는 상륙군에게 신속한 보급을 할 수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전도 그렇고 그다음 이스라엘도 그렇고 지금 많은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런 전쟁사들을 많이 봤습니다. 해병대에서도 지금 정찰을 활용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뭐 상륙작전에 임했을 때 뭐 보급 측면에서도 많은 활용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적지 중심에 있는 인원들에게 식량이라든지 아니면 급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사실 드론인데 이제 우리 군수에서도 빨리 저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좀 이제 어필을 하고 싶고 드론의 활약은 보급에 그치지 않습니다. 폭탄을 장착한 드론이 탱크나 장갑차를 정확하게 폭격하는가 하면 숨어있는 병사를 찾아가 공격하기도 합니다. 전장에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등장한 겁니다. 때문에 드론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무기 체계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 해병이 도입한 드론 잡는 총, 이른바 안티 드론건입니다. 높은 고도에서 The way this works, it has 3 antennas that project out electromagnetic energy to disrupt the frequency link between an operator and a UAS. So when it shoots out to line of sight, as long as the threat or whatever you're trying to engage is in that 30 to 40 degree cone, it will affect it. It will disrupt the links. And then I can click 무인 항공 무기 체계가 고도화되면서 전투 체계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to increase the intensity of the jamming. 저 무인기가 연결이 끊고 떨어질 때까지 계속 쏴야 되는 건지 그냥 한번 쏘고 좀 기다렸다가 또 안 되면 다시 쏘고 하는 운영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The drone could have a lost link procedure. So for some drones, if it loses a GPS link, it's like, I'm going to stop and I'm going to actually go up to see if I can reestablish. So as long as you outperform whatever time the protocol says for that drone, then you would defeat it. 현대전은 네트워크전이라고 말합니다. 해병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드론은 물론 대드론 방어 체계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I think it's changed everything, and I think the threat is now more electronic and more technical than ever. So if we were doing a ship-to-shore landing, if there was UAV threats in the air, you would definitely want a weapon that is a precision directional weapon like the Night Fighter, because if you had swarms after swarms, it might be a no-go criteria, meaning it might delay a landing. 현대 해병대에게는 하늘도 작전 영역입니다. 강화 훈련을 위해 감승용 헬기가 등장합니다. 이 해병대를 상징하는 헬기인 오스프리입니다. 영화 아바타에도 등장했던 바로 그 헬기죠. 프로펠러가 2개라 힘이 좋고 최대 시속 500km에 최대 3,900km 거리까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원활한 강화를 위한 브리핑으로 훈련이 시작됩니다. Fast rope master will position himself on the rear end of the ramp, and once he's ready to send ropers, he'll put his hand up. Once I see the fast rope master's hand come up, I'll move toward him, I'll grab his hand, and I'll put it in the center of my chest. Once I'm all set to rope, he'll tap me on the back of the Kevlar, and I'll hook my foot on the rope, maintain 3 points of contact with the rope, and I will slide down with those 3 points of contact on the rope. 오스프리는 우리 해병대의 마린원과는 여러모로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연합작전을 위해 동맹의 장비를 탑승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경험이 됩니다.
대본 아닌데 이게 아니라 그냥 타본 적 있어요? 이거 이번엔 처음입니다. 평상시에 그럼 헬기 레펠 많이 해봤어요? 많이 했었습니다. 몇 회 정도? 한 15회? 15회 정도 했습니다. 15회? 맞습니다. 저희가 미군이랑 하는 게 처음이라서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저희는 전시에 이제 적지에 상륙을 해야 되는 부대이기 때문에 확실히 강도 높은 훈련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전우들과 함께해서 재밌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승! 여기 특별한 전호도 있습니다. 재밌게 하고. 두 분은 무슨 관계세요? 저희 전우입니다. 전우예요? 결혼을 한 사이고 평생 같이 할 전우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유일하게 여자분이신 것 같은데 체력적인 거나 뭐 이런 거 들어? 체력적인 거 많이 힘들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균표기 몇 개? 120개입니다. 120개? 저는 뭐 이렇게까지 못하고 그냥 군 규정에 맞게끔 특급은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미 해병대가 먼저 훈련을 시작합니다. 패스트 로프, 급속 헬기 로프 강화는 헬기가 착륙할 수 없는 곳에서 로프를 이용해 하강, 침투하는 훈련이죠. 하강을 위해 로프가 내려지고 지체 없이 하강을 시작합니다. 처음 하강한 대원이 로프를 잡습니다. 다음 대원들이 안전하게 하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해병대 사용하는 마린홈보다는 하강풍이 강하기 때문에 그 하강했을 때 로프를 잘 잡아주지 않으면 하강풍에 의해서 로프가 강하게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다리가 풀릴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잘 훈련해왔기 때문에 큰 제한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병대원들 차례입니다. 처음 타보는 오스프리 어떨까요? 조금 긴장은 되지만 잘 뛰어내릴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맞습니다. 네. 오스프리는 한 번에 약 6.8톤의 물자를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또 완전 무장한 병력 30여 명이 한 번에 탑승할 수도 있죠. 그야말로 괴물급 수송기입니다. 회전 방향은 우리가 연습했던 방향이야 반대 방향. 그러면은 왼발 내밀고 돌면 됩니다. 왼발 내밀고 왼발이야. 왼발로 가셔야 돼. 왼발로 오른발 안 됩니다. 이죠? 프로펠러 회전 방향이 다르면 하강풍의 방향도 다릅니다. 전시가 되면 작전에 따라 다양한 항공기에서 공중 기동을 해야 합니다. 미군이 우리 헬기에, 우리가 미군의 헬기에 함께 타고 적진으로 날아가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이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더 뜨거운 불이 더 강한 철을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Exercise Sangyeong with our Korean brothers and sister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xercises that the United States Marine Corps does, where we can work together and splash in the same vehicles, in the same formations that go from the shipboard training to the landing force operations. That is why it's so important that we have an ethos and a belief and a true conviction that as brothers and sisters that share the Marine Corps eagle and globe, together we are able to achieve anything. 승리할 수 있도록 실제 상륙 작전에 투입됐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해주기 바란다.